자, 이어서 다룰 내용은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말 그대로 연립,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이 있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있고 걔네들 이제 공통해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과 다른 점은 뭐냐면 2차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 형태가 다른 거죠.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1차 연립방정식에서 쓰던 가감법은 웬만하면 쓰지 못하게 돼요. 보통 대입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 아이디어는 대입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뭐 여기에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걸 다시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고요. 이것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x가 각각 나올 때 그에 따라서 y가 뭔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보통 두 쌍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2차를 2차에 대입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2차라는 것을 1차 곱하기 1차로 바꾼 다음에 얘를 대입하고요. 얘를 대입해서 여기에서 연립을 하면 두 개, 여기 이렇게 연립을 하면 두 개. 그래서 보통 네 쌍의 근이 나오게 될 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오로지 대입법을 쓰고요. 오케이. 근데 2차는 대입을 못하니까 1차 곱하기 1차로 바꾼 다음에 대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대입하냐, 인수분해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 다 인수분해되는 경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통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하나만 있고요. 그 인수분해 가능한 경우 한 가지를 다른 한 가지에 대입한다 라는 아이디어가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내용 별거 없죠? 연립방정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 딱 마무리 짓고 숙제 질의응답 하러 갑시다. 726번 x-y는 3이랑 xy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y라는 게 x 빼기 3이라고 바꿔준 다음에 대입을 하면 이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이라 x가 1이 되고요. 그에 따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근을 표현해줄 때는 이렇게 x와 y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경우가 나왔죠. 뭐예요? 아까 일반적으로 두 쌍이라 했는데 한 쌍밖에 안 나오네? 아,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두 개 나와서 각각에 해당하는 게 두 쌍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 하나밖에 근이 없다면 한 쌍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두 쌍이 아니라 한 쌍, 네 쌍이 아니라 뭐 두 쌍, 세 쌍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 그렇다면 여기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게 730번입니다. 얘가 지금 해가 없대요. 아니 어떻게 해가 없어?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입을 하기 위해 y는 x 플러스 2라고 바꿔준 다음에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이 되는데 얘가 해가 없다면 대입할 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면 해가 없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거 왜 마이너스 2 안 썼냐? 미안합니다.
3으로 바뀌네요. 네. 중간에 얘에 대한 상수항을 놓쳤죠. 그래서 k가 3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대입할 게 없어서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거에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 751번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저걸 2차 곱하기 2차와 2차 연립하는 걸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751번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게 있죠.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2x 마이너스 y와 x 빼기 y는 0이 됩니다. 즉 y는 2x이거나 y는 x라는 케이스가 나뉜다는 거죠. y는 2x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2x를 대입하면 9x제곱 4니까 x가 3분의 2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x가 3분의 2라면 y는 3분의 4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y는 x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4x제곱은 4라서 x는 1 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x가 1이라면 y는 1,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때 그 교과서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여기서 5월 콤마 쓰면 틀릴 겁니다. 서술형에서. 좀 억지긴 한데 억지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는으로 써달래요. 왜냐면 교과서 예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또는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좀 유의해주고,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근이 네 쌍이 나왔잖아. 그치? 네 쌍이 나오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 이런 걸 물어보거나, x 더하기 y를 할까요? x 더하기 y의 최대를 물어보거나, 뭐 아니면 x, y의 최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얘네들 다 연산하면 돼요. 연산해서 제일 큰 거 찾으면 됩니다. 뭐 근데 실질적으로 둘 더하면 2인데 이 둘도 더하면 2라서 2라는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아이디어예요. 그럼 이제 뭔가 좀 어려운 게 있겠지, 그치?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말합니다. 대칭식이라는 형태는 뭔 말이냐면 대칭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립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해를 구하면 우리가 x가 1, y가 2여도 되는데 x가 2고 y가 1인 것도 되죠. 이 형태가 마치 대칭처럼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칭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1차와 2차를 연립하거나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와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x 플러스 y를 이런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x 플러스 y를 xy를 n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면 대입법이 잘 안 통해요. 대입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 사례가 736번 같은 겁니다. 보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5라는 것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있는 거잖아.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치? 둘 다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x 플러스 y를 m, xy를 n이라고 가정하면 요 위에 있는 식은 m 더하기 n이 5인 거고 밑에 있는 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 m제곱 마이너스 2n이 25라고 되거든. 그러면 대입법이 가능해집니다. 대입법이 가능해지죠. 어떻게 돼요?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35는 0이라고 얘를 대입할 수 있게 되겠고요. 치환을 하니 비로소 대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 m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7 이거나 5가 되는데 m이 마이너스 7이면 n이라는 값이 12고요. m이 5면 n이라는 값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7이고 xy는 12인 경우가 첫 번째, 그리고 x 플러스 y는 5이고 xy가 0인 경우 두 개를 각각 풀어주는 겁니다. 얘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결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x는 5, y는 0. 왜냐면 곱해서 0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라서. 그쵸? 마찬가지로 x는 0, y는 5.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써주면 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봤죠. x, y의 최대값. 알파, 베타의 최대는 누구예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애? 12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739번) x 플러스 y는 3이랑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3에 해가 실수가 된대요. 이건 뭔 말이냐? 아, 이건 그냥 대입해도 되겠네, 맞지? 뭐를?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주제잖아. y는 3 빼기 x로 바꿔주면 3-x 더하기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의 해가 실수라는 멘트로 탈바꿈 되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만 해주면 되니까 a가 4분의 9 이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정수의 최다라 했기 때문에 정수 a는 2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문제만 더 하면 돼요. 오늘 숙제 질의응답 할 거고요. (745번) 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거의 끝났어요. 활용인 문제입니다. 잘 못하던데 잘 보세요. 매출이 20만 원이랬죠. 매출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벌어들인 돈 아니에요? 아, 내가 그거
뭔가를 팔아서 돈 벌었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걔는 가격 곱하기 개수가 매출이에요. 매출은 수익이랑 달라. 알았지? 매출이랑 수익은 다른 거예요. 매출은 내가 번 돈이고요. 수익은 내가 매출은 어차피 판 돈이고요. 수익은 번 돈이라서 좀 다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X, 개수도 Y. 근데 그게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가격을 100원 이나 했고 그에 따라 개수가 400개 증가했더니 이게 32만 원이 됐대요. 이거를 연립해달랍니다. xy-100y 더하기 400x 마이너스 4만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 두 개를 이게 32만 얘랑 얘를 연립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립하지? 한 번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근차근 바꿀 거예요. 이 xy가 20만이라 했기 때문에 32만은 20만 빼기 4만이라서 16만 빼기 100y 더하기 400x고 그럼 넘긴 다음에 16만이죠. 나누기 100을 해주면 4x 마이너스 y는 100으로 나눠주니까 1600 이렇게 됩니다. 그에 따라 y는 4x 마이너스 160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걸 다시 대입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대입합니다. 여기. 그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x 곱하기 4x 마이너스 1600이므로 4x 제곱 마이너스 1600x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0이 된다. 그런 거로 0은 x제곱 마이너스 400x 마이너스 5만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x-500과 x 플러스 100으로 인수분해되죠. 당연히 이 가격이라는 아이디어는 0보다 커야 하므로 x가 500이 된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격이죠. 처음 가격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y는 400이 되었을 거예요. 문제에서 x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매출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개수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알았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758번 보면서 진도 끝내겠고요. 숙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겁니다. (758번)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는 0인데 여기에 공통근이 한 개 존재한대요. 그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이잖아. 그치?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0이 되고요. 대입을 하면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둘을 빼면 k-2의 알파 플러스 k-2가 0이기에 k-2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k가 2이거나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예요. 그쵸? 자, 만약 k가 2라 하자. k가 2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와
이거의 공통근을 찾는 게 되고요. 맞죠? 근데 생긴 게 어때요? 네, 공통근 두 개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얘 근 두 개니까 공통근이 애초에 똑같잖아. 공통근이 두 개가 있겠지.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에 어긋나죠? 땡.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래서 이 알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인 거라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랑 이거의 합이죠. 알파 더하기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공통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알파라고 가정을 해두고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Oh no!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숙제는 여기까지. 유형별로 3문제씩만 푸세요. 알았죠? 많습니다. 유형이 많기 때문에 3문제씩만 풀어오시고요. 당연히 행복한 1등급 좀 건드리고 오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숙제가 적지 않을 겁니다. 자, 5분 뒤에 원의 방정식 숙제 질의응답 할 거고요. 왜 5분을 주냐면 아마 수업 끝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